보신 것처럼 수은 건전지를 교묘하게 숨긴 애견 사료가 발견돼 논란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일반 사료로 착각할 만큼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이 사람을 잡아서 범행 동기를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이 가짜 사료, 이 수은 전지를 굉장히 알갱이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예. 갈색 뭔가로 감싸서 이 강아지들이 사료로 착각하게끔 만든 이건데 근데 이게 뿌려진 데가 서대문관 빌라 옥상인데요. 이 다세대 주택 12가구가 모두 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이런 것에 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범인을 잡아서 범행 동기를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옥상에서 뿌려져 있으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누가 몰래 침입하거나 주변 다른 건물 위에서 이렇게 던져서 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아파트 이 다세대 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한 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런 범행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5월에 성동구 반려견 쉼터에서도 이렇게 사료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강아지들이 삼키면 이걸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수은 중독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재물 손괴 미수 건으로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학대 혐의가 아니라 재물 손괴 혐의인 것 같아요. 미수 혐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물학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아지들이 먹고 뭐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결과까지 지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재물손괴 미수로 입건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료가 본인이 산 거라고 하면 재물손괴로도 처벌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동물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 이 길고양이 쉼터에 놓인 사료에 이 부동액을 뿌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료를 손괴한 거로 본 거죠. 근데 이게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특히 길고양이들은 여러 곳에서 음식을 먹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령 고양이 사체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이 뿌린 사람이 내가 뿌린 걸로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먹고 온 게 아니냐라고 하면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려견 관련 사건 하나 더 볼 텐데 이 죽도를 갖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 이를 생중계한 유튜버가 또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이거는 뭐 현장 영상이 그대로 송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예.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인데요. 죽도록 강아지를 막 때리고 목줄을 강하게 끌어당겨서 강아지가 겁에 질려서 막 누워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학대 행위를 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그대로 송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동물 보호단체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 후원금 받을 은행 계좌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노리고 이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원금을 노려서 동물을 학대하는 인터넷 방송 이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할 방법이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송출 자체를 중단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마땅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방송을 보고 동물학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피학대 동물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분리조치를 하기가 일정 기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 동물은 재물로 보기 때문에 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육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좀 전향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다음 소식도 짚겠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 이름, 이 뜻모를 외래어가 많거나 너무 길어서 이게 뭐 외우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정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영문과 전공을 했는데 예. 외국어에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예.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의 글자 수가요. 무려 25글자라는 거예요. 25글자요. 이걸 우편 택배 보낼 때 주소를 어떻게 쓰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약칭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약칭도 또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 센트럴 붙이고 에듀 붙이고 뭐 지명 붙이고 이름 붙이고 자꾸 붙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스꽝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 위에 있는 정원 이름에 뭐 앙드레 시트로엥, 예. 벨르빌르 이런 알 수 없는 프랑스 이름을 붙여서 네네.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이름 멋있게 짓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여기에 사는 아이들 미아 방지 교육할 때 어느 집 사는지 주소를 알려줄 때 아이들이 이걸 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택배 같은 거는 약자를 쓰면 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좀 순우리말 있으니까 이런 예. 것들 좀 짧게 간명하게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서울시에서 이 개선을 위한 좀 방침을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동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그래요? 좀 이런 자정작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고유지명 활용하고 외래어도 자제하고 최대 10글자 정도만 써라 이런 얘기들 권고안으로 내놓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참여한 건설사들도 이 명칭 개선 작업에 동참하겠다, 자진해서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집값 때문에 실제로 법정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지역의 이름을 아파트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좀 자제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한 화물 비행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 불이 붙어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아찔한 사고였어요, 또. 네, 보잉사 항공기의 기종인데요. 예.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항공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모습이군요. 네, 지금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비행기 엔진 4개인데 두 번째 엔진에 테니스 공 크기만한 구멍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보잉 747 다행히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였고 승무원 5명 타고 있었는데 인명 피해 없이 그냥 기체 손상으로만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예. 그렇지만 지금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이런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불과 사흘 전에요. 미국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장관이 타고 있는 군용기 이게 737기를 개조한 군용기인데요. 여기에 산소 유출이 감지가 돼서 이걸 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일본에서 조종석 창문에 균열이 일어난 사건 또 얼마 전에 오레곤주에서 보잉 맥스 7379 항공기가 이 문짝이 그냥 떨어져 나갔잖아요. 상공에서. 그래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기종이 있는데 9 지금 사고 9 항공기 기종이 예. 없고 네. 8 기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8 기종이 보잉 맥스 항공기 9 기종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14대 정도가 지금 운항되고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도 좀 점검을 하라 이런 공문을 그렇겠네요. 보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잉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이 맞다라고 하면서 품질 점검하겠다고 하고요. 또 점검팀도 파견을 하겠다고 하고 품질 개선 위해 특별 고문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점검, 특히 미국 당국에서도 긴급 점검하면서 운항 일시 중단한 상태거든요.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지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겠는데요. 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